안녕하세요. 고1 종로 플러스 학생 여러분들. 역시 나는 화면빨이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보는 게 더 낫죠. 자, 오늘은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문학 작품들은 학교 출판사 상관없이 다 정말 한 작품 한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내신도 챙기고 별도로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꼭 알아야 될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한 번쯤은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시인이 정우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그런 시도 있겠지만은 오늘 별에는 밤에 윤동주라는 시인도 꼭 한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방학 동안에 동주라는 영화도 한 편 같이 봤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작품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를 들어갈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정호승에 대해서 정호승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어떠한 작품 속의 주제의식을 갖다 알면 그 작품을 이해하기 쉽듯이 우리 윤동주도 기본적인 이 시 세계관이 있습니다. 윤동주. 만약에 나에게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그러면 나는 두말 없이 윤동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나랑 좀 성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윤동주는 딱 그냥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딱 세 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자아 성찰. 왜 자아 성찰을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반성을 해야 되냐? 식민지 지식인이었거든요. 이때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고 실제 윤동주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광복을 1년 앞두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내가 과연 이 식민지 일제 치하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 내 스스로를 갖다가 되돌아보고 글을 갖다가 시로 표현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아 성찰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끄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부끄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지. 난 너무 부끄러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항상 이상적 세계, 이상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어가 우리 별이 있었죠. 별. 그래서 이 시의 제목도 별에는 밤이 되겠고요. 윤동주의 시집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래서 항상 윤동주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어는 부끄러움이랑 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상적 세계를 추구했고 이상향을 추구했다. 윤동주에게 이상적 세계란 아마도 광복된 조국의 세계를 의미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별로 형상화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정도 윤동주를 관통하는 핵심어 3개 정도는 항상 알고 들어가야지 그의 시가 이해가 됩니다. 자아성찰, 부끄러움, 그리고 이상향을 추구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지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죠.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자기 반성의 시간. 특히 여기 있습니다 해일 듯합니다. 뭐뭐입니다. 미음 님나 미음 니다의 반복을 통해 계속해서 마지막에 가본적 요소라고 해도 되고요.
니은 니다로 끝나거든요. 반복되고 있어 합니다. 입니다. 이 밑에도 계속 뭐뭐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음 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적 효과를 두고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경어체라는 건 존댓말이거든요. 존댓말,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로 진술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종결 어미라는 건 끝에 어떻게 끝나냐 반복하여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군이란 요소는 이 아군이라고 하거든요. 한시에서 나온 용어긴 한데 문장의 맨 마지막에 똑같은 의문을 배치하면 머리도자를 써서 두운, 가운데 배치하면 요운, 맨 마지막에 각자가 다리 각자거든요. 맨 마지막에 문장의 맨 마지막에 여기 미음 니다로 계속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 각자를 써서 맨 마지막에 똑같은 의문을 배치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걸 우리가 가군적 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내가 봤던 우리 지금 우리 현대시에서는 두운 요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 뭐라 그래? 가군적 요소가 거의 99.9%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어체를 사용했다.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가군적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정도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 1년에서 포인트는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 사용,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함이고요.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2연 들어갈게요. 나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시에서 나나 내나 우리란 표현이 나오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계속해서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숨겨져 있다, 시험 문제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매일 듯 합니다. 별이라는 거 나왔죠, 그죠? 별, 하늘의 별들을 갖다 헤매일 듯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별은 뭘 얘기한다? 밝고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 아름다움과 순수 혹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라고 봐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지금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의 별들을 갖다가 헤매일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쉽게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아침이 빨리 온대요. 그래서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 다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도 내일 밤이 남아있대요. 마음적 여유. 그러니까 현실적 제약도 있지만 그 사이에 나는 마음의 여유도 있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기도 입니다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별을 다 세지 못하는 까닭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 제약으로 별을 못 셀 수도 있겠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아직 내 청춘은 남아있기 때문에 별을 다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년부터 3년은 현재, 시제로 따지면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1, 3년은 현재야.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뭔지를 갖다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일단 1년부터 3년은 시제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현재다. 자꾸 큰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벌떡벌떡 깨죠.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두 번을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다 화자가 그리워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의미 있는 삶의 가치가 되는 시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머니를 갖다가 그리워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념에 잠긴 시적 화자가 별 하나하나의 그리움의 대상을 연결시킨 열거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별 하나의 뭐와 별 하나의 뭐와 별 하나의 뭐. 여기는 일단은 대꾸법이 사용됐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별 하나 반복법을 사용했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가장 아마 전체 연을 통틀어서 여기 사연이 운율감이 가장 뛰어나다. 운율감이 가장 뛰어난 연입니다. 뛰어난 연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연은 별을 보며 별 하나에 저거 보면서 별 하나에 누구, 별 하나에 누구 뒤에 나오겠지만 별 하나에 이것저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곱씹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오연 들어갑니다. 이 오연이 중요해. 왜 그러냐면 다른 연들은 그래도 행과 연이 나누어져 있고요. 좀 시 같아. 자유시 같아. 그런데 여기 사연은요. 굉장히 줄로 흡사 산문시처럼 줄글로 이루어진 연이 사연입니다. 이렇게 줄글로 이루어져 있다 보면 이렇게 행이 짧은 연은요. 좀 읽는데 호흡이 느리거든요. 천천히 읽어도 돼. 그래도 될 것 같은 심리적인 상태이지만 여기는 글자가 일단 빽빽해요. 줄글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다 보니까 호흡이 어떻게 돼? 조금 더 빨라진다. 호흡이 되게 빨라지는 연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머니,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자 화자가 이야기를 건네는 대상. 이 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적인 청자입니다.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아까 미음 리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가군적 요소.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우리 동주에서 영화대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북간도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북간도에서 만났던 중국 소년들의 이름.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여기에 언급된 동물들은요. 사자 없잖아요. 호랑이 없잖아요. 늑대 없잖아요. 다 연약하고 순수한 생명체들. 왜 그런지 모르게 이 윤동주의 시는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순수해요. 평화로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것들에 많이 심취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프란시스 장, 라이너 마리안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기에서 1년과 사연까지는 그나마 행의 길이가 되게 짧은 일반 시의 형태라고 한다면 요 5연은 1사연과 다르게 산문 형식, 줄글. 산문이라는 건 뭐냐? 줄글의 형식을 갖다 띄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빠른 호흡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 리듬 변화를 주고 있다. 이게 바로 포인트다. 그래서 오연이 특히 산문 형식을 취해서 빠른 호흡으로 느껴지는 리듬의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 키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 과거를 추억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어. 1년부터 3년까지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4년부터는 별 하나를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는 과거 회상으로 가고 있어요. 시제로 얘기하자 보면 다시 한번 이따 정리해드린다고 그랬어. 이네들 아까 떠올렸던 것들 있잖아요. 폐경호, 뭐 프랑시스 잠, 마리언 릴케, 뭐 별을 보며 화자가 떠올린 것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왜 멀리 있냐? 지금 이 윤동주는 이 일본에 유학을 온 상태거든요. 그 대부분의 시는 유학 왔을 때 쓰여진 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북간도에 있는 혹은 본국에 조선에 있는 고향에 대한 어떠한 절대적 거리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타국에 살면서 심리적 거리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별이 아슬이 아찔할 정도로 높거나 낮게 멀듯이 그래서 화자와 추억의 생각들의 물리적 거리감을 해주고 있음. 고독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볼까요?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원래는요. 이네들은 별이 아슬이 멀듯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장의 어순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도치법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 멀듯이 뭐뭐듯이 뭐뭐처럼 뭐뭐인듯 뭐라고 직유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직유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계속 이러한 것들을 그리워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것들, 추억의 대상들은 멀리 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리운 대상이 뭐야?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1년부터 3년이 현재였다고 그러면 4년부터 7년은 내 추억 속에 그리운 것들을 회상하는 형식의 과거다. 오케이. 1, 3년은 현재, 4년부터 7년은 과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 꼭 기억해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아까 그리워하는 것들, 대상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여기 또 중요합니다.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요거 중요해. 여기 빨간 데 돼 있잖아요. 별표 꽝꽝꽝. 내 이름자를 써본다라는 거. 내 이름자가 결국 뭐냐? 자성찰이거든요. 근데 흙으로 덮어버려. 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동주의 시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어는 자아성찰, 부끄러움, 이상향, 추구. 그죠? 중요합니다. 내 이름자를 써보고 그것도 또 흙으로 덮어버려. 그래서 이름을 쓰는 행위가 자아성찰의 행위라고 한다면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위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현재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별빛 아래 언덕 위에 내가 내 이름을 썼다가 지웠다는 거잖아.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 보통 밤이라고 하는 건 깜깜하고 안 보이고 답답하고 견뎌야 되는 시기거든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통 윤동주의 시에서 나오는 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제강점기라고 대입해서 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딴에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벌레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이거 서술형으로 나와도 충분하고요. 교과서 외지문과 연결시켜서 수능형으로 시험 문제 나와도 충분합니다.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대상이다. 그래서 자연물의
이 벌레의 감정, 자기 감정을 이입하여 집어넣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야, 아마도 벌레는 이 밤에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로는 벌레가 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 짝짓기 하기 위해서 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나 여기 있어, 나랑 같이 짝짓기 하자. 그런데 여기서 벌레가 어떻게 울게 느껴지냐, 슬퍼하게 느껴진대, 부끄럽게 느껴진대. 그거는 벌레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심정이 지금 너무나 부끄럽고 슬프고 외롭기 때문에 벌레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얘기해요. 감정 이입된 자연물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 벌레의 줄칠고 요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를 고르시오, 시어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날 수가 있겠고요. 이따 다른 지문, 학습활동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1년부터 3년까지 현재, 4년부터 7년까지 과거 해상했었죠. 다시 8년과 9년은 뭐다? 현재로 돌아왔다. 그렇죠. 1년에서 4년이 과거, 4년에서 7년이 미안해요. 1년에서 3년이 1에서 3년이 현재였고 4년에서 7년이 과거였고 과거 해상이었고 다시 8, 9년이 현재. 그 다음 이 뒤로는 어디로 가냐? 미래로 갑니다. 미래. 그래서 요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꼭 정리하셔야 돼요. 몇 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야, 영어에서도 그러나가 중요하죠. 빠트라는 얘기죠. 앞에 했던 얘기와 뭔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역시 겨울도 시대적 배경과 결부지어 보면 겨울 춥잖아요. 고통과 시련의 계절이잖아요. 일제강점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나의 별은 이 지구를 뜻하는 것보다도 내 조국에도 봄이 오면, 봄은 겨울이 일제강점기라고 그러면 봄은 뭐다?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고 대조적인 시연이에요. 겨울과 대조적 시연이에요. 봄이 오면, 이거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래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다면,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과거, 현재로 왔다가 요 마지막에는 뭐다? 미래, 가정법을 써서 미래의 일을 갖다가 내가 예측을 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조국 광복이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 현재, 과거, 현재, 미래다. 이거 반드시 이건 암기를 해놔. 이해를 못하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함을 드러내는, 이건 맞죠. 그런데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공간의 변화 없어. 지금 계속해서 별 바라보고 있죠. 얘가 지금 어딘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 건 없거든, 시적 화자는. 봄이 오면 무덤 위에 뭐 자기의 무덤인지 어떠한 무덤인지는 몰라도 소멸, 죽음의 이미지, 자기 희생의 속죄한 모티프라는 건 화속, 이야기거리인데요. 무덤이라는 건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내가 죽더라도 봄만 온다면, 그러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희생의 모티프라고 봐주시면 돼요. 조국 광복이 오면 나 꼭 안 살아 있어도 돼. 죽어 있어도 돼. 죽어 있는 가운데라도 광복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혹은 내가 죽더라도 조국 광복만 온다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아도 크게 해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파란 잔디는 부활과 재생이죠. 무덤 위에 새 생명이 자라는 거죠. 무덤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즉 나중에 내가 죽어도 내 무덤 위에는 파란 잔디가 무성한 풀이 새로운 생명이 자랄 것이다 라고 미래를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존재의 모습을 갖다가 꿈꿔봅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10여는 뭐가 되냐? 미래가 된다. 미래가 된다. 흰 바람벽에라는 시가 있어요. 흰 바람벽에도 결국에는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거든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흰 바람벽에 화자가 기거하고 있는 좁은 방의 흰 벽면에 그리워하는 대상의 모습이 그려진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즉 별에는 밤에 별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추억을 회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적 화자는 흰 바람벽을 보면서 흰 바람벽에 누가 있대?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대. 아까 우리 별에는 밤에도 별을 보면서 누굴 그리워하고 있어? 고향에 있는 여러 친구들도 그리워하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이 시적 화자도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대요. 그리움의 대상이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 춥다라는 건 피부를 통해 느낄 수밖에 없는 촉각적 심상이거든. 근데 마치 그 추운 날에 색깔이 있는 것처럼 시퍼러 둥둥하다, 푸른 색깔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각이 시각화된, 이거는 촉각의 시각화라고 그래요. 촉각의 시각화. 그러니까 이 추운 정도를 갖다가 푸른색에, 그것도 시퍼러 둥둥. 참 우리나라 그 색채 언어는요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문학 작품에서 시 작품이 충분히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 작품이 못하는 이유는 색채어만 따져도 레드, 그냥 붉은색이 아니라 붉으스레한, 붉으스레한, 붉으틱틱한, 검붉은, 발그레한 색깔을 나타내주는 그 어감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영어가 없어. 여기도 푸르딩딩한,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뭘로 하겠냐고요. 그린 정도 더 되겠어? 뒷그림 정도, 그 정도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언어의 아주 기묘한 그 느낌을 갖다 전할 수 있는 그런 통역가가 없는 거야. 번역가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타려면 국어를 잘하는 만큼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 멋있는 시어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타야 되는 거니까. 여하튼 좀 말이 샜네요. 촉각의 시각화입니다. 시각의 촉각화가 아니야. 즉 추운 걸 갖다가 색깔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촉각의 시각화인 공감각적 심사입니다. 색채 이미지.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지금 뭐를 보고 있어? 흰 바람 벽을 보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내 어머니를 갖다가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윤동주가 아니죠. 이 별에는 밤 시적화자가 별을 보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떠올렸듯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을 갖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즉 별과 흰 바람벽에 똑같은 역할을 보시면 돼요. 뭐 과거의상의 매개체, 추억을 회상하는 매개체, 뭐 봐주시면 돼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 내지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새끼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흰 바람벽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다. 전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재계관, 갈래, 자유시이자 서정시다. 성격, 서정적, 사색적. 사색적이라는 건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별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하나 깊이 있게 떠올리고 있죠. 성찰적, 반성하는 거야. 회상적, 지난 날을 떠올리는 거야. 제재는 별입니다. 주제,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성찰이요. 자아성찰.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경계를 보이고 있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가을, 겨울, 봄의 계절 변화가 과거 그리움, 현재 반성, 미래 희망으로 이어지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뭐 계절 변화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가을, 겨울, 봄,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배치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 사연이라고 그래서 사연 아까 줄글로 이루어진 연이 있잖아요. 삽입하여서 운율의 변화를 준다. 빠른 호흡으로 변화를 주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담화체, 대화체가 아니야. 어머니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담화체 형식을 사용하여 애틋한 서정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작품의 짜임. 1년에서 3년 타양에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성념에 잠긴 현재였다 써나 현재. 사연에서 7년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 과거. 8년에서 9년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성찰. 이름을 썼다 지운다고 하죠. 현재.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생 의지 미래. 그래서 크게 작품의 짜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여 현재의 나에서 과거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고요. 현재 어두운 현실 속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끼고 있어. 미래 다가올 미래에는 어두운 현실 상황을 극복할 것이란 희망을 가진다. 네, 무덤 위에도 파란 잔디가 나듯이 무성한 풀이 무성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와의 상징적 의미, 밤, 겨울,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 일제 강점기라고 아까 정리했고요. 봄, 생명력의 회복, 조국의 광복 혹은 조국의 독립이요. 야, 어떤 친구들은 조국의 통일을 하고 야, 통일은 6.25 전쟁 끝난 뒤에 통일 아직 되지도 않았어. 통일과 독립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말장난하는 거야. 파란 잔디풀, 부활과 재생의 삶이요. 별의 속성 기능, 별, 속성 반짝인다, 멀리 떨어져 있다. 기능, 과거 이상의 매개체 중요하다고 그랬죠. 흰 바람벽과 똑같다고 그랬어. 흰 바람벽. 의미, 밝고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예요. 그 다음 6번째 감정이입의 표현 방법이요. 밤을 새워 우는 벌레. 화자는 감정이입을 통해 무기력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중요해. 감정이입의 표현 방법. 빵빵빵빵. 이건 내가 다시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흰 바람벽이 있잖아. 그거 8번 학습활동 제재 개관형. 칼레 자유시이자 서정시이다. 성격은 회상적 타향살이의 외로움. 주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특징 화자의 이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야, 감각적 이미지라고 나오면 이것도 국어 수업 혹시처럼 외워. 다양한 심상이 사용됐다.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여기에서는 공감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어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형성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바람벽에 보여지는 거죠. 그리워지는 거지. 별 해는 밤의 형상화 방법이요. 오연에서 운율이 달려지는 이유. 화자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부르면서 별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가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의 의미.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에서 나타나는 발상의 특징. 화자는 감정이입을 통해 무기력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미읍니다의 반복이요. 운율적 효과와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정리할 게 꽤 많네요. 마지막 9번이 좀 중요합니다. 흰 바람벽과 비교하는 거예요. 별에는 밤과 흰 바람벽에 있어의 공통점.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화자가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고 있다. 별에는 밤에서도 화자가 아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죠. 자기 마누라라기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아마도 지 아비, 자기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겠구나라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고 있다. 별에는 밤에서도 화자가 별들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어머니와 많은 사랑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어떤 매개물, 별이냐 흰 바람벽이냐를 중심으로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린다는 시적 발상의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그리움의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 방법이 유사하다.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징. 아까 우리가 기쁨이 슬픔에게에서도 봤죠. 서정갈래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로 시가 대표적이다. 작가는 작품 속의 화자를 통해 주관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함축성, 압축성, 음악성 등을 중요시한다. 자, 오늘은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죠. 아름다운 시입니다. 중요한 것들 다시 복습을 통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포인트 잡을 것 몇 가지 있는 거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